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정말 큰 손이죠. 세계 최대 코카콜라 보틀러, 코카콜라 펨사, KOF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KOF라는 기업 상당히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투자 포인트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 특유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여러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 이런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명확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KOF가 가진 기회, 그리고 또 위험 요인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KOF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들의 비전이나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KOF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코카콜라 음료를 병에 담아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콜라 프랜차이즈 보틀러예요.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심지어 저기 필리핀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말 그대로 거대 기업이죠. 펨사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원액을 받아서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흔히 말하는 보틀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KOF의 진짜 핵심 경쟁력은 바로 그 시장 실행력,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현지화된 유통망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KOF만큼 코카콜라 제품을 구석구석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그 규모나 시장 지배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 사업 구조상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환율 반동성, FX 볼레틸리티하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는 KOF의 수익성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는 요인입니다. 멕시코 페소라든지 브라질 헤알화 같은 현지 통화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이건 뭐 여러 자료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가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엑사이즈 텍스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멕시코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세금은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소비량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도전 과제들이 몇 명이 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KOF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일상을 웰빙과 성장으로 변화시킨다는 아주 뚜렷한 기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모회사인 FMSA의 비전하고도 연결되는데요. 환경 및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하고 성장하기 위한 올바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조건을 창출한다는 그런 지속 가능성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KOF가 이런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익 관리, 레비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격 인상 전략이 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코카콜라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전략이죠. 또 하나는 고수익 제품 믹스 전략입니다. 코카콜라 제로 슈거 같은 무설탕이나 저칼로리 제품 판매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소비자 트렌드에도 잘 맞고 또 실제로 KOF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쪽 부문 성장이 꽤 두드러졌고요. 네, 가격 인상하고 제품 믹스 개선, 분명히 긍정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전체 판매된 물량은 한 0.6% 정도 소폭 줄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익 관리 노력 덕분에 총 매출은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8%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평균 판매 단가를 무려 10.9%나 올렸어요. 꽤 많이 올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통합 물량이 오히려 2.2%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건데요.
물론 2분기에는 물량 감소폭이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 수준으로 좀 개선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역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처럼 아주 급격한 환율 변동이 생기면 이런 수익 관리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성장축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특히 이 훈토스 플러스라는 B2B 플랫폼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요.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소매점 절반 이상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주문만 받는 앱이 아니고요. 소매점들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도 효율화되고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유통비용도 절감되고 또 고객 참여도도 높이는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건 코카콜라의 강력한 경쟁 우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측면도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이 제인토스 플러스 플랫폼이 130만 개 이상의 고객 접점을 가지고 있고 또 210만 개나 되는 소매점들의 운영 데이터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면 8천만 건이 넘는 활동이나 거래 기록을 분석한다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AI 기술하고 결합해서 각 매장마다 딱 맞는 최적의 브랜드, 패키지, 가격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플랫폼, 그 잠재력은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석을 보면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간 약 3,700만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총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전체 매출의 한 0.1%포인트 정도 기여하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의 내재 가치를 따져보면 약 3억 3,300만 달러,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한 1.8% 정도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걸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한 8천만 달러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하지만 이 플랫폼의 가치가 실제 주가에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쟁사가 비슷한 수준의 플랫폼을 만들려면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1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게 케이오프가 가진 기술적인 해자, 모트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해자라는 건 성주에 파놓은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진입 장벽이나 경쟁 우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지속적인 초과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뭐 한 0.36% 정도 상승 잠재력 예측 이건 아직은 좀 기대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지역별 성과하고 KOF만의 좀 독특한 유통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KOF는 특정 지역 안에서는 코카콜라 브랜드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지역 독점 인프라 모델을 가지고 운영되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강점이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하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보면요. 멕시코는 설탕세 부담이 꽤 높은 편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 관리 전략이라든지 준토스 플러스 같은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은 아주 안정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KOF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고요.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에서는 두 자릿수 판매량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회사인 FMS가 운영하는 그 OXO 편의점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게 KOF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유통 채널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지역 독점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해자인 건 분명합니다. 거기다 코카콜라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까지 결합되니까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그만큼 해당 지역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불안정성 같은 리스크에 KOF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멕시코 페소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하락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현지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적이 깎이는 거죠. 반면에 페트병 만드는 PET 수지라든지 설탕 같은 주요 원자재는 달러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니까 KOF가 사업하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평균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요. KOF의 달러 기준 순이익은 약 1%에서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연간 순이익을 대략 13억 달러라고 가정하면 환율이 딱 1%만 움직여도 1,300만 달러에서 1,950만 달러 정도의 이익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환율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무적인 측면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KOF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생산시설하고 아주 광범위한 유통망을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자산 집약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예요. 자기 자본이익률 즉 ROE를 보면요. 보통 12%에서 15% 사이에서 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7.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이익률 ROE 역시 약 6%에서 8% 수준인데 이게 자산 규모가 아주 큰 일반 상업은행들의 ROA가 보통 1.5% 내외인 걸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죠. 이건 결국 지역 독점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형 자산, 그러니까 공장이나 유통설비 같은 것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 고정비 비중이 높아서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이 그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KOS의 경우를 보면 총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순이익은 11%에서 13% 정도, 그리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전 이익인 EBITDA는 12%에서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증폭되는 효과가 대략 1.1배에서 1.5배 수준에 달한다는 거죠. 네.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성장의 과실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그 위험도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서 비용 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드는 폭이 매출 감소폭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매출은 10%나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7.3% 성장에 그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요인들이 총 이익률에 부담을 줬기 때문이죠.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총 이익률은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영업이익률은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익성 구조를 좀 뜯어보면 콜라 같은 탄산음료가 여전히 매출의 한 7-8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EBITDA 마진은 18에서 22%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문의 향후 2년간 성장률 예측치는 연 4에서 6% 수준으로 아주 높지는 않아요. 반면에 건강 트렌드 덕분에 비탄산음료 부문은 연 6에서 9%로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지만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OF의 재무 건전성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순 부채를 EBITBA로 나눈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으로 빚을 얼마나 빠르게 갚을 수 있나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약 1.78배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도 5.29배로 아주 양호합니다. 이건 결국 KOF가 꾸준히 창출하던 강력한 잉여현금 흐름 FCF를 바탕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가장 최근 실적 발표를 이용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밑도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30달러를 기록했는데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가 1.52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14% 이상 낮게 나온 겁니다. 매출 역시 37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38억 9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예상치를 밑돈 실적하고 또 마진 압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멕시코 페소 강세 같은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금융 비용 증가, 또 원가 상승 압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되고 있어요. 물론 환율 영향을 제외한 통화 중립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3.3% 증가하긴 했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상의 숫자는 부진했던 거죠. 이런 실적 부진은 즉각적으로 분석가들의 눈높이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 90일 동안요. 올해 연간 EPS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전망치가 원래 6.57달러였는데 6.03달러까지 꽤 큰 폭으로 낮아졌어요.
이건 단기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OF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분기 판매량 감소폭이 1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었고, 물론 실제 결과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하반기에는 또 프로모션 강화 같은 노력을 통해서 판매량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효과를 제외한 매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KOF의 핵심 사업 경쟁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분석가들을 보면요. 내년 EPS는 올해보다 20% 이상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이나 주가 방향은 몇 가지 핵심 변수에 따라서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좀 종합해서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판매량 회복 속도, 환율 변동 방향, 그리고 마진 방어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 증가율이 시장 기대치였던 마이너스 1%에서 0% 범위보다 더 부진하게 나온다.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7%에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반대로 판매량이 1% 이상 성장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5%에서 7% 정도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멕시코 페소 환율의 영향력은 특히나 큽니다. 페소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의 10%에서 15%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페소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이건 또 6%에서 9% 정도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PD 마진 역시 중요한 변수인데 예상보다 마진이 축소되면 베어 4%에서 7% 정도 하락할 수 있고 반대로 마진이 확대되면 불 3%에서 5%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좀 우려되는 건 판매량도 부진한데 페소까지 강세인 이런 최악의 조합이 발생할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주가가 10% 이상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옵션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8% 정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하는데 실제 변동성은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다음으로 주주 환원 정책하고 현재 주식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OF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데에도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약 4.0%에서 4.6% 수준의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당금 인상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점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자사주 매입은 아니지만 모회사인 FMS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KOF 가치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경영진의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면 확실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약 14배 수준이고요. 기업 가치 EV를 EBITDA로 나눈 비율은 약 8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코카콜라 본사나 펩시코 같은 다른 글로벌 음료 대기업들의 평균 PE가 21.5배, 그리고 EV/EBITDA가 12.6배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평가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주로 KOF가 사업을 영위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신흥국 리스크,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정치나 경제적인 불안정성, 또 규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장 분석가들은 KOF에 대해서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20% 이상 높은 약 105달러에서 110달러 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꽤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저렴해 보이는 밸류에이션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지적되었던 환율 변동성 문제, 설탕세 같은 규제 리스크, 그리고 최근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것처럼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요, 앞으로 영업마진이 현재 한 14% 수준에서 12.5%까지 하락하는 그런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 배어가 현실화된다면 적정 주가는 현재보다 15%에서 20% 정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와 기회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요. 중남미 지역 통화 역세가 계속되고 또 설탕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 환율 영향만으로도 순이익이 10% 이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매출 성장률 CAGR도 기존에 예상했던 연 6%대에서 4%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위험 요인이 커지면 KOF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 즉 할인율, WACC 또는 RADR 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분석에 따르면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1%포인트 정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KOF가 가격이나 패키지 전략을 통해서 제품의 프리미엄화에 성공하고 또 코카콜라 제로슈거나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같은 비탄산 또는 저칼로리 음료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총 마진은 0.5%포인트 정도 개선될 수 있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7%에서 8%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순부채 EBIT바 비율이 약 1.78배로 상당히 낮고 또 투자 자본 수익률 ROIC도 약 10.7%로 양호하다는 점,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이 이런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주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상승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모델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감안한 최종 조정 할인율 RADR 9.5%를 적용하고 KOF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이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20%에서 3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코카콜라 펨사 KOF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KOF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배력,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여기에 준토스트 플러스 플랫폼을 필두로 한 디지털 전환 노력까지 더해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세계 최대 보틀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은 분명 투자 매력을 더하는 요소이고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이 가진 그 고유한 환율 변동성 문제, 또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설탕세와 같은 계속되는 규제 리스크는 KOF의 수익성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최근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이러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가격 인상 전략이 자칫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 마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KOF에 대한 투자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코카콜라 시스템이 주는 안정성이라는 기회 요인과 또 지역적인 변동성 및 규제 강화라는 위험 요인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을 통해서 판매량이 정말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또 마진은 얼마나 잘 방어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멕시코 페소를 비롯한 주요 운영 국가들의 환율 변화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 또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KOF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 콘텐츠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